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8강 분자의 구조와 극성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원의 제목이 분자의 구조와 극성이죠. 자, 우리 저번에 배웠던 게 뭡니까? 화학 결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화학 결합에서 어떻게 배웠죠? 우리는 지구상의 원소가 금속과 비금속 두 종류고 화학 결합이 세 종류였어요. 그죠? 뭐였지? 금속의 금속 결합, 그다음에 뭐야? 비금속의 공유 결합, 금속과 비금속이 하는 이온 결합을 배운 다음에 물질의 종류가 네 종류라고 배웠죠. 자, 금속 결정, 이온 결정, 원자 결정은 뭐다? 아파트 같은 다자간 결합이다. 즉 뭐야? 아파트처럼 위아래, 앞뒤, 뭐 좌우 전부 다 쭉쭉 연결된 게 바로 뭐다? 자, 금속 결정, 이온 결정, 그다음에 뭐였죠? 원자 결정이었죠. 그런데 분자라는 게 뭐였어요? 독립적 구조였죠. 자, 독립적이란 말은 뭐야? 이 분자가 있으면 옆에 분자와는 뭐다? 화학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자, H2O 그러면 물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있는 물 분자와는 뭐다? 독립적이다. 그래서 뭐랑 비슷하다? 단독주택처럼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지? 그러니까 뭐다? 분자의 모양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아파트한테는 뭐야? 모양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단순하니까, 그지? 근데 분자는 개성이 있습니다. 자, 개성이 있는데 그 개성이 어떻게 있다? 규칙 안에 있습니다. 그 규칙 안에 있는 게 바로 뭐야? 전자쌍 반발 원리라는 규칙 안에서 결정되니까 뭐야? 분자의 구조를, 즉 분자의 구조라는 건 모양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분자의 구조입니다. 이따 배울 극성은 뭡니까? 극성이라는 건 자석의 N극과 S극의 이렇게 두 극이 이걸 N극과 S극을 동시에 갖고 있듯이 자, 분자라는 존재는 중성이야. 이온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가 뭐 도망갔거나 들어온 그런 게 아니라 중성이죠. 중성인데 뭐다? 극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자석의 N극, S극처럼 한쪽에는 약간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고 한쪽엔 약간 마이너스 전화를 띄게 돼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중성인데 부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는 걸 뭐라 하냐면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라는데 이렇게 분자가 완전히 전하에 치우침이 없는 게 있고 이렇게 약간 치우치는 게 있어서 부분적으로 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을 양쪽 다 갖고 있는 걸 극성이라고 배워서 우리 이제 분자의 구조를 배우고 이제 극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이제 분자의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뭐였어요? 자, 전자쌍 반발의 원리입니다. 자, 전자쌍 반발 원리라는 건 뭐야? 분자는 전자쌍, 자, 여기서 말하는 전자쌍은 우리 저번에 배웠던 공유 전자쌍과 그다음에 뭐였어요? 나 혼자 만드는 비공유 전자쌍 간의 자, 반발력을 최소화하려는 구조를 가진다. 자, 무슨 말이야? 자, 전자쌍은 전자 두 개니까 마이너스 2의 전화를 띄고 있고요. 당연히 비공유 전자쌍도 마이너스 2의 전화를 띄고 있으니까 이 같은 마이너스끼리는 반발합니다. 그지? 반발을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다? 반발을 공평하게 뭐다? 공평하게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다? 공평하게 반발력을 최소로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오늘 우리가 배우는 뭐야? 분자의 구조의 규칙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자, 전자 간은 쌍간의 반발력이 작을수록 뭐다? 그 분자는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봅시다. 1번 보세요. 분자에서 중심 원자를 둘러싼 원자과 전자들은 자, 뭘 이룬다 그랬어요? 쌍을 이루죠. 왜? 이게 오비탈이야 우리가 배웠던. 오비탈은 뭡니까? 자, 오비탈은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서 자, 파울리의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뭐죠?
전자는 두 개가 한 세트잖아. 그지? 전자는 두 개가 한 세트니까 쌍을 이루어서 완성됩니다. 근데 그 전자쌍끼리 반발력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전자끼리의 반발력을 뭐다? 최소화하려는, 그것도 뭐야? 공평하게 최소화하려는 구조를 갖는데 그게 규칙성이 완벽하다. 좀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 중심원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보세요. 자, 여기 중심원자가 있고요. 이 A인 중심원자에는 뭐가 있다? 전자쌍이 두 개밖에 없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 두 개가 가장 공평한 건 뭡니까? 서로 180도로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직선형 구조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중심원자에 전자쌍이 세개가 있다면 어떻게 된다? 이 세개는 120도의 평면삼각형을 가지면 가장 공평하고 반발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구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옥텟 규칙. 자, 이렇게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네 개는 뭐다? 이 네 개가 가장 공평한 구조는 뭐다?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 이따 배우겠지만 109.5도의 뭐야? 정사면체 구조를 가진다. 자, 옛날에는 분자의 구조가 더 복잡하게 나왔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수능을 위해서는 8개의 분자만 외우면 되고요. 내신을 위해서는 한 20개 정도를 외우면 되게 돼 있으니까 이 분자의 구조는 실제 2015년 교육과정의 수능에서는 굉장히 쉬운 파트입니다. 어떤 의미는 통합과학 배운 것만으로 풀 수 있는데 자, 내신에서는 좀 더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의 분자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더 외울 게 많은 부분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전자쌍 간의 반발을 최소화하는데 조심할 건 뭐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쌍은 뭐다? 두 원자가 공유한, 즉 A와 B가 공유한 전자쌍만이 아니라 B 혼자 가지는 비공유 전자쌍까지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잖아요. 1족부터 14족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질 수 없고 15족은 늘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고 16족은 두 개 있고 17족은 비공유 전자쌍이 세 개 있다. 이렇게 꼭 기억해 줘야 돼. 다시 15족은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고 16족은 두 개 있고 17족은 세 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가질 수 있다. 자, 비공유 전자쌍이 뭐지? 나 혼자 완성한 전자쌍이다. 나 혼자 완성한 오비탈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되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똑같지 않습니다. 뭐가?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이 있다면, 자, 공유 전자쌍은 양쪽에서 당기니까 양쪽이 공유하니까 뭡니까? 전자를 두 원자가 나눠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눠 먹으니까 뭐야? 같은 마이너스 2여도 뭐다? 퍼져 있으니까 좀 어려운 말로 전자 밀도가 퍼져 있으니까 반발력이 약해요. 자, 공유전자쌍이 반발력이 약합니다. 반발력이 약하다는 말은 뭐지? 상대를 밀어낼 수 없으니까 내가 좁은 곳에 모여 있다. 밀어내야 넓어지는데 밀어내지 못하면 좁아지죠. 자, 그런데 여기 비공유전자쌍을 보면 나 혼자 완성한 마이너스 2니까 좀 더 전자가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죠. 그러니까 뭐 전자밀도가 크니까 같은 마이너스 이지만 뭐다? 자, 비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이 큽니다.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이 약해요.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은 그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럼 비교하면은 자, 비공유와 비공유의 반발이 제일 세다. 반발이 센 건 멀어질 수밖에 없다. 공유와 공유가 약하다.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풍선으로 말하면 뭐야? 공유전자쌍은 막대 풍선이고요. 자, 비공유전자쌍은 뭡니까? 이렇게 둥근 풍선이죠. 풍선도 하나씩 보면 이렇게 둥근 풍선이 더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의 모양의 약속이 있어요. 자, 이제 분자의 모양은요. 우리가 오비탈을 배운 다음부터는 일단은 전자는 뭐다? 구조에서 제외합니다. 존재해도 제외해요. 왜? 전자는
명확히 알 수도 없고 쉽게 말하면 엑스레이 찍히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 자, 분자의 구조란 말 쓸 때는 반드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건물로 말하면 뼈대 같은 거를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뭐다? 중심 원자의 핵과 여기 중심 원자의 핵이 있어요. 이와 결합된 다른 원자의 핵을 자, 핵과 핵을 선으로 연결해서 요 핵과 핵 사이의 이 구조를 뭐라 그런다? 말 그대로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합선의 중심각을 결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다시 말하면 핵과 핵을 연결하는 것만 구조고 핵과 핵 사이의 그 각을 결합각이라고 하는데 이 결합각의 크기는 뭐다? 방금 얘기했듯이 전자쌍 반발 원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뭐죠?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부분은 구조에 포함되지 않아요. 왜? 이 비공유 전자쌍에는 핵이 없기 때문이죠. 자, 이따 다시 배울 H2를 보자. 산소는 전자쌍이 이미 완성된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여섯 개니까 상대 수소로 해보 수소랑 공유결합을 하고 수소랑 공유결합하면 자, 해보자. 중심 원자인 산소는 전자쌍이 총 4개 있어요. 자, 공유 전자쌍이 2개 있고 뭐야?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있죠. 그럼 뭐야? 얘는 총 전자쌍이 4개예요. 총 전자쌍이 4개인데 문제는 뭐야? 분자의 구조란 말 쓸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수소에 핵이 있어요. 산소에 핵이 있어요. 수소에 핵이 있잖아. 그러니까 핵과 핵을 연결한 이거를 뭐라 한다? 구조라고 해서 얘를 뭐라 그래? 뒤에서 배우지만 구분형이라고 그래요. 구분형. 즉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구부러져 있잖아. 자, 문제는 이 중심 원자에 뭐가 있어요? 공유전자쌍만 있는 게 아니라 비공유전자쌍도 있지만 이쪽에 뭐가 없어? 핵이 없죠. 우리는 어떤 약속을 했다? 핵과 핵을 연결하는 것만 구조라고 했기 때문에 핵이 없는 부분은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존재하잖아요. 여기 존재하잖아. 존재하고 반발력이 더 크기 때문에 구조에 더 큰 영향을 주지만 실제는 분자의 구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뭐다? 우리는 늘 이번 단원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숨어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미 우리 외웠잖아. 아까 했지? 15쪽은 비공유 전자쌍이 무조건 하나 있다. 16쪽은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있다. 17쪽은 비공유 전자쌍이 3개 있다로 끝내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 구조를 보면 산소가 이게 전자쌍을 이렇게 쭉쭉 뻗으면 이게 누구랑 이렇게 수소랑 결합을 하면 자, 이 탄소는 공유전자쌍이 4개 있으니까 전자쌍 반발 원리 4개로 설명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자, 중심 원자에 전자쌍이 2개 있으면 180도, 3개 있으면 120도, 4개 있으면 109.5도의 정사면체 구조가 된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구조를 배우고 핵과 핵을 연결해야 하는 것만 구조라고 하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은 뭐다? 존재하지만 구조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원래는 이번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요,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지 않는 자, 베릴륨과 중소가 빠졌습니다. 왜? 얘들은 결합을 다 해도 옥텟 규칙을 만족 못 시키니까. 그죠? 그런데 내신에서는 아직 나올 수 있으니까 다 공부할 거예요. 수능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예가 이거예요. 자, 중심 원자가 뭐를 가진 경우? 공유전자쌍만을 가진 경우라는 건 뭐야? 중심 원자가 비공유전자쌍이 없다는 거야. 즉, 산소나 질소 같이 비공유전자쌍이 중심에 없다는 거죠. 자, 다시. 중심 원자에 비공유전자쌍이 없으면 공유전자쌍만 있으니까 뭐다? 숨어있는 비공유전자쌍이 없으니까 분자의 모양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랑 완전히 일치한다. 별로 의미 없이 쉬면 안 나오지만 이원자 분자가 있으면 뭡니까? 원자가 2개가 결합했으니까 핵도 몇 개야? 딸랑. 여기 보면 H2 보세요.
핵이 딸랑 두 개니까 핵을 연결하는 건 직선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HCl도 뭐다? 핵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핵을 연결하는 건 직선밖에 없죠. 자,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자,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만 가지고 있는 3원자 분자인데, 원래 이거는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만 두 개인 경우 때, 원래 출발은 누구 때문에 한 거냐면요. 요 베릴륨 때문에 한 거예요. 자, 베릴륨은 최악전자가 두 개고, 원래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공유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F 이런 거랑. 그럼 공유결합하면 뭐야? 중심에 있는 얘 입장에서는, 그죠? 얘 입장에서는 뭐야? 공유전자쌍이 딱 하나, 두 개야. 근데 아까 뭐랬죠? 전자쌍이 두 개면 직선형이 뭐다? 가장 공평하게 반발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은 BH2, BF2처럼 베릴륨에 뭔가 결합해 있으면 얘는 뭐밖에 안 된다? 직선형 180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원자 분자도 실은 누구 때문이냐면 중심 원자가 붕소일 때를 가지고 연구된 거예요. 아까처럼 똑같아요. 자, 붕소도 최하전자가 3개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다 해도 뭐지? 6개밖에 못 만들고, 자, 세 쌍밖에 못 만들어. 이렇게 누군가랑 이렇게 결합하면, 그죠? 세 쌍밖에 못 만드니까 뭐야?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핵이, 여기 핵이 있고, 여기 핵이 있고, 여기 핵이 있고, 여기 핵이 있으니까 핵과 핵을 연결한 걸 구조라 그랬지. 그러면 이것들은 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BF3나 자, BF3나 BCL3든 또는 뭐 잘 안 나오지만 BH3든 뭡니까? 자, 중심 원자의 붕소는 공유전자쌍만 3개고 자, 공유전자쌍이 3개인 것은 가장 공평한 게 120도밖에 없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얘들 어떻게 한다? 120도 평면삼각형이 되고 그게 가장 안정한 구조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게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알고 있어야 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구조이 뭡니까? 중심 원자의 공유전자쌍이 4개인 경우는 뭡니까? 가장 아름다운 정사면체 구조가 되고요. 109.5도가 되고 자, 얘는 뭐가 된다? 얘는 입체 구조가 됩니다. 자, 입체 구조라는 건 뭐냐면 평면에 절대 넣을 수 없을 때 모든 원자핵을 다 평면에 다 넣을 수 있으면 평면 구조. 예를 보면 평면 구조 왜? 여기 있는 핵 4개가 다 평면, 한 평면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얘는 안 되죠. 얘는 뭐야? 정사면체잖아. 이렇게 꼭 정사면체를 보면 꼭지점에 이렇게 4개의 원소가 있고 중심에 하나의 원소가 있는 구조고요. 이 구조가 가장 아름다운 구조고요. 옥텟 규칙도 제일 잘 만족시키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뭐죠? 이 결합각이 109.5도의 정사면체가 됩니다. 이 정도는 통합각도도 배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건 뭐야? 중심 원자가 뭘 가지고 있는 거고, 중심 원자에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경우죠. 그럼 뭐야? 이 비공유전자쌍의 영향이 더 큽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영향은 더 크지만 우리가 뭐랬어? 이 비공유전자쌍은 핵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다? 구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존재하지만 구조에는 들어가지 않는 불쌍한 애가 뭐다? 비공유전자쌍이고 여러분은 비공유전자쌍을 찾아내거나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안 주기 때문에. 자, 대표적인 구조가 이제 암모니아잖아. 그러면 암모니아 어떻게 외우다 됐죠? 자, 질소는 15족이니까 최악선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외웠죠? 이걸 5개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한 쌍과 3개라고 했잖아. 그지? 즉, 이미 한 쌍은 자기가 완성됐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서 뭐다? 전자 2개가 한 세트가 되면 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비공유 전자쌍이 되고 존재합니다. 그러면 얘는 공유결합을 몇 개 합니까? 얘랑 하나, 얘랑 하나, 얘랑 하면 이걸 X라고 표현할게. 이 X에 올 수 있는 게 뭐야? 수소도 올 수 있고 뭐야? 17쪽이 올 수 있죠? 그러면 얘들은 뭡니까? 공유전자쌍이 3개에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어요. 그지? 근데 전자쌍 반박 원리는 네개입니다. 조심해야 돼. 자, 암모니아의 전자쌍 반박 원리는 세개가 아니라 네개예요. 왜? 숨어있는 비공유 전자쌍까지 고려하면 전자쌍은 총 네개가 되는 거죠. 공유 하나에, 세개의 비공유 하나. 근데 얘는 구조에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한다? 핵과 핵을 연결하면 뭐가 된다? 정사면체가 아니라 삼각뿔이 됩니다. 이렇게 삼각뿔이 되죠. 이렇게. 얘도 역시 근데 입체 구조야. 평면 구조 아닌데 입체 구조예요. 왜 입체 구조입니까? 이 네 개의 핵은 즉 같은 17쪽인 PHC도 마찬가지지만 이 네 개의 핵은 모두 다 네 개가 다 같은 평면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이해됐습니까? 외우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H2O죠. H2O를 보면은 우리 16쪽은 최하선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두 쌍과 두 개라고 했잖아. 그지? 즉, 두 쌍은 이미 자기 스스로 완성했으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버티고 있고, 그러면 상대랑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X라고 할게. X가 역시 수소가 될 수 있고 17쪽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전자쌍이 어떻게 된 거야? 비공유 전자쌍 두 개에다가 공유 전자쌍이 두 개야. 그지? 그러면 전자쌍 반발 원리는 역시 몇 개입니까? 전자쌍 반발 원리는 네 개예요. 두 개가 아닙니다. 만약 두 개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직선형이 됐겠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지? 근데 얘가 구분 구조가 되는 이유가 뭐다? 얘가 왜 구분 구조야? 얘가 없는데 얘가 굽어지는 게 공평할 리가 없잖아. 즉,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버티고 있으니까 얘가 구분 구조가 공평이죠. 그래서 얘네도 역시 전자쌍 반발 원리는 네개다. 그런데 중요한 건 H2O는 뭐다? 입체 구조가 아니라 평면 구조다. 왜? 여기에 있는 요 수소와 산소와 수소는 세 개의 핵이 다 뭐야? 한 평면에 들어가니까 평면 구조죠. 자, 각도를 보면 얘가 104.5도고요. 아까 뒤에 나오지만 암모니아도 107도죠. 근데 CH4는 몇 도였어요? 109.5도였잖아. 그지? 여기서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왜 암모니아와 자, CH4랑 비교했을 때 CH4랑 비교했을 때 왜 암모니아랑 물이 결합각이 109.5도가 아니냐? 전자쌍 반박 원리 4개라고 해놓고는 왜 109.5도가 아니라 아까 배운 것처럼 뭐야? 이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이 크니까 얘가 반발이 크니까 벌어지고 이쪽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104.5도로 좁아지고요. 얘는 여기 비공유전쌍이 하나 있으니까 비공유전쌍과 이 공유전쌍의 반발보다는 공유가 약하니까 이 각도가 좀 좁아져서 107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조심할 게 뭐다? 우리가 암모니아와 H2한테 뭐라 그래? 왜 109.5도보다 작냐 그런 이유가 벌써 뭐다? 비공유 전자쌍을 포함해서 전자쌍 반박 원리는 똑같이 네 개다. 자, 네 개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네 개인데 왜 하나는 메테인은 109.5도인데 왜 암모니아는 107도고 물은 104.5도라고 하는 거야. 절대 우리가 자 보세요. H2O를 전자쌍 반박 원리 두 개라고 하면 안 돼요. 암모니아도 전자쌍 반박 원리 세 개라고 하면 안 돼. 둘 다 뭐다? 전자쌍 반박 원리는 네 개다. 왜?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해보자. 자, 이 위에 있는 게 7차 교육 과정이에요. 7차 때는 뭐다? 이렇게 베릴륨과 붕소가 나왔습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고무전자쌍만 두 개이고 비고전자쌍이 없으니까 통전자쌍은 두 개고 두 개의 전자쌍은 뭐야? 180도 직선형이 될 때 가장 공평하고 아름답죠. 붕소는 공유만 세 개니까 평면삼각형 120도죠. 자, CH4는 뭡니까? 공유만 4개니까 정사면체고 109.5도죠. 근데 암모니아에는 여기 숨어있는 비고전자쌍이 있으니까 뭐야? 자, 조심할 게 전자쌍 반박 원리 두 개, 세 개면 얘는 네 개면 얘도 네 개예요. 단지 하나가 비고전자쌍이니까 핵이 없기 때문에 구조에서는 이게 삼각뿔이 되는 거죠. 그지? 얘는 정사면체인데 얘는 평면삼각형이고 얘는
구분형, 직선형이 돼, 소리. 그래서 비고전성이 있으면 삼각불이고 백지도 2.5도 줄었죠. 자, 마찬가지로 물도 비고전성이 두 개, 공유가 두 개니까 전자쌍 반원리는 두 개예요. 네 개예요. 소리 네 개야. 합쳐서 그지. 근데 구분형이고 104.5도죠. 그리고 잘 봐. 이따 나오겠지만 여기 보면은 비고전성이 있는 두 개가 극성이라고 써 있죠. 그죠? 이런 건 참조해 주세요. 자, 그런데 얘기했지만 아까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뭐였다 그랬어요? 옥대 규칙 만족시키지 않는 게 빠졌어요. 왜 빠졌냐? 학생들한테 옥대 규칙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가르쳐 놓고 자, 옥대 규칙을 완성시키지 않는 걸 자꾸 예외적인 걸 가르치는 건 옳지 않다 해서 정규 교과 과정에서는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쌤들이 내긴 하니까 많이 안 내긴 해요. 요즘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옥대 규칙 만족하는 것만 따지면 CH4 정사면체 암모니아 자 삼각불 물 구분형 보면 알겠지만 숨어있는 비공유성을 포함해서 뭐다? 전자쌍 반복 원리는 다 합의마다 4개, 4개, 4개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핵이 있는 부분만 구조에 들어가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부분은 구조에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한다? 이게 얘가 삼각뿔이 되고 얘는 구분형 된다. 조심해야 돼. 만약 우리가 이제 AB3 그랬는데 여기에 비공전자성이 있으면 삼각뿔 되는 거고 없으면 평면삼각형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AB2 그랬을 때 뭐야? 비공전자성이 있으면 구분형이고 없으면 뭐가 되는 거야? 직선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해 줘.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옛날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정식으로 이론이 들어온 게 바로 뭐다? 중심원자가 중결합을 가진 경우죠. 즉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을 가진 경우를 고민하자. 문제는 뭐다? 여러분 지금 화학원에서는 제대로 배울 수는 없지만 다중결합도 전자쌍 반발 원리에서는 뭐다? 하나로 취급해요. 즉 이중결합도 전자쌍 반발 원리에서는 단일결합과 거의 유사하게 취급합니다. 즉 이중결합이 단일결합과 같다가 아니라 거의 같다 이렇게 합니다. 즉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탄소를 보세요. 이 탄소는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얘랑은 단일결합, 수소랑은 단일결합, 탄소끼리는 이중결합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탄소 입장에서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을 전자쌍 반발 원리에서 거의 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죠? 숨어있는 비공전자쌍이 없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전자쌍 반박 원리는 세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자, 이 탄소는 전자쌍 반박 원리는 하나, 둘, 세 개로 생각해야 돼. 즉, 숨어있는 비공전자쌍이 없으면 이중결합과 단일결합과 삼중결합은 다 한 쌍처럼 취급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평면구조를 가져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보세요. 이 예를 보면 탄소가 왼쪽에는 단일, 오른쪽은 삼중결합이지만 전자쌍 반발 원리에서는 뭐다? 단일결합과 이 삼중결합을 거의 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탄소는요,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몇 개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두 개로 분석하는 거예요. 다시, 얘는 뭐로 분석한다고요? 전자쌍 두 쌍으로 분석합니다. 숨어있는 비공전자성이 없으니까 두 개면 뭐였어? 180도 직선형이 정상적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원에서는 실은 아까 배웠던 거다가 CH4, NH3, H2 외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4개 외우면 거의 끝나요. 정확히 말하면 3개 외우면 끝납니다. CO2 보세요. 자, CO2 보면요. 여러분 알잖아. 산소와 산소 사이 이중결합이 두 개 있지만 이중결합이 두 개 있지만 전자쌍 반박 원리는 두 개입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죠? 삼중결합과 이중결합과 단일결합 취급하고 숨어있는 비공전자쌍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산소는 비공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자쌍 두 개로 취급하면 180도 직선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HCN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 원자가 탄소인데 탄소는 질소와는 삼중결합, 수소와는 단일결합해도 뭐야? 전자쌍 반박 원리는 두 개 취급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 아까 했지만 얘는 하나, 둘, 세 개 취급하고 얘도 마찬가지고 유명해. 예를 보면 C 탄소가 산소랑은 이중결합, 수소랑은 단일결합해도 얘는 뭐다? 전자쌍 반박 원리는 하나, 둘, 세 개에서 평면삼각형 취급해. 취급하는 거지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딱 120도는 아니고요. 얘는 122도, 115.8인데 왜 필요 없어? 그냥 120도와 유사하지만 120도는 아니다. 자, 하나만 더 하면 끝나요. 수능은. 그게 뭐냐면요. NOF예요. 자, 보세요. 질소가 산소랑은 이중결합, F랑은 단일결합, 또 비공유전자 이렇게 있어요. NOF.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 질소는 전자쌍 반박 원리는 몇 개? 몇 개? 세 개 취급해요. 자, 여기 하나, 여기 둘, 비공유전자쌍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약 120도에 가까운 구분형이 됩니다. 구분형. 왜 구분형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비공유전자쌍은 구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지? 얘는 하나, 두 개가 있는 구분형인데 104.5도가 아니라 뭐다? 120도에 가까운 구분형이고 자,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비공유전자쌍의 반발이 더 크니까 얘는 실은 120도보다는 조금 작게 나온다라는 것도 알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NOF도 기억해 줘야 돼. 나중에 이제 분자 구조할 때 A, B, C 그럼 뭐야? 세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세 가지 3원자 화합물은요. 딱 두 개야. COF2 같은 거나 아니 뭐야? 아, 쏘리. 얘는 4원자군요. 자, 나중에 그 A, B, C 나오면 둘 중에 하나야. 뭐냐면 자, 여기 내가 실수해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HCN 아니면 NOF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심화 문제예요. HCN 아니면 NOF가 나오면 이게 바로 뭐다? ABC라는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 3원자 분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알겠지만 ABC가 딱 되잖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ABC.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는 게 극성이라고 그랬지요. 결합의 극성은 우리가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아주 간단해요. 극성 결합과 무극성 결합이라는 결합의 극성을 배우는데 자, 전기음성도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주기율표에서 전기음성도를 이미 배웠죠. 자, 전기음성도가 뭐죠? 전자를 잡아당기는 세기야, 그치? 정확히 말하면 뭐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세기. 다른 말은 뭐지? 공유된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세기였어, 그치? 그리고 우리 주기율표에서 어떻게 배웠죠? 반지름이 작은 오른쪽 위가 반지름이 작은 오른쪽 위가 예외 없이 보다 전기음성도가 컸어요. 기억납니까? 그리고 뭐지? 18쪽은 공유결합을 아예 안 하니까 18쪽은 전기음성도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F가 제일 큰 4.0이고 왼쪽 아래가 0.7로 제일 작아요. 전기음성도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주기는 리튬, 베릴륨, 중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 딱 0.5씩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대부분 금속은 1점대에서 0점대고요. 비금속은 보통 2.5 이상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F가 1등이고 외우자 F는 1등 4.0, 산소는 2등 3.5는 외워두세요. 나머지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CL이 3.0, 그다음에 질소 3.0이니까 자 질소가 3.0, 그다음에 CL도 3.0이니까 나머지는 다 3.0보다 이하야. 그러니까 1등이 F 4.0, 2등이 산소 3.5를 외워주시고 자 전기형 선도는 전자 누가 더 세게 당기냐지, 그지? 그래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 문제의 의도를 잘 봐야 돼. 공유결합을 무극성 공유결합이냐,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나누는 이유가 있어. 자, 보세요.
이온 결합은 뭐죠? A와 B가 만나서 전자 아예 넘어갔잖아. 일로 넘어가니까 얘가 플러스 이온, 얘가 마이너스 이온인데 공유 결합은 뭐죠? A와 B가 공유했잖아. 옛날에는요, 공유하면 A와 B가 공평하게 공유한다고 생각했어. 공평하게 공유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원자마다 뭐야? 전자의 땡긴 힘이 다르잖아. 그럼 뭐야? 조금 더 전자를 더 가진 놈이 있고 좀 뺏긴 놈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피자를 먹을 때 피자를 8조각을 이렇게 냈을 때 자, 가장 우리는 두 명이서 피자 8개 먹을 때 한 명이 4개 먹고요. 또 한 명이 4개를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먹는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명이 5개를 먹을 수 있고 한 명이 4개를 먹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 뭡니까? 둘이 공평하지 않은 거죠. 옛날에는 공유결합은 무조건 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뭐야?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한쪽은 전자를 조금 더 받는 거고 한쪽은 전자를 조금 뺏기는 게 되죠. 그런데 정말 둘이 공평하게 전자를 공유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다? 진짜 공평한 게 바로 뭐예요? 무극성 공유결합이고요. 전자가 치우치는 결합이 극성 공유결합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극성 공유결합은 AB형이라고 해서 자, 뭐라 그래? 서로 다른 원자가 공유결합하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어느 쪽으로? 자, 전기음성도가 큰 쪽이 전자에 좀 땡겨오죠. 그래서 뭐가 된다? 부분적인 음전을 띄어요. 전자를 뺏어온 애가 마이너스 이온은 아니지만 조금 뺏어오니까 조금 마이너스가 되고요. 중성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고요. 전기음성도가 작은 놈이 뭐죠? 전자를 뺏기니까 양전환을 띱니다. 부분적인 양전환. 이 델타 플러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수소와 염소가 결합하면요. 수소보다 염소가 전기음성도 더 크니까 전자를 조금 뺏어오는 꼴이니까 CL이 델타 마이너스, 수소가 델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원자끼리는 뭘까요? 자, 같은 원자끼리는 전기음수 차이가 전혀 안 나니까 뭐지? 정말 치우치지 않고 옛날에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진짜 균일하게 공유합니다. 보면 알겠지만 Cl2, O2, N2H2처럼 또 여기 안 나왔지만 F2처럼 자, F가 최우전자가 세 쌍과 하나 옆에 있는 F도 세 쌍과 하나라면 이 공유전자 쌍은 정말 공평하게 배치가 되겠죠. 그지? 기억하자. 같은 원자끼리의 공유결합은 무극성 공유결합. 서로 다른 원자 간의 공유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온결합 물질의 루이스 전자점식인데 이번에 새로 또 들어왔어요. 수능에는 아직 안 나왔지만 내신에서 나옵니다. 꼭. 자,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2개 이상의 원자가 모여있는 이런 원자단 이온은 뭐다? 대괄호를 붙여서 대괄호의 오른쪽에다가 전하를 표시한다. OH-는 이렇게 대괄호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고 암모늄 이온도 대괄호를 한 다음에 플러스 붙이기로 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금속은요. 최각전자, 즉 마지막 껍질에 있는 원자가 전자를 표시하지 않아요. 근데 비금속은 마지막 껍질에 있는 최각전자를 표시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조심하자. 금속은 최각전자를 표시하지 않는 게 맞고요. 비금속은 표시하는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심화 문제 할 때는요. 전자이동의 책임을 중심 원자에 지운다 그랬는데 C 플러스를 보세요. 자, 원래 탄소는 최각전자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C 플러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도망갔으니까 중소와 같은 전자 배치다. 기억해줘. 또 C 마이너스는 뭡니까? 질소와 같은 전자 배치예요. N 플러스는 자 N은 원래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그지? 근데 N 플러스는 뭐가 없어져서 요거 하나가 싹 사라지잖아. 여기 사라지면 지워볼게. 여기 사라지면 뭐가 똑같아요? 소리. 요건 있어야 돼. 그럼 뭐야? N 플러스는 산소와 같은 전자 배치죠.
또 N-는 산소와 같은 전자 배치고 그다음에 O-는 F와 같은 전자 배치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서 뭐 OH- 보면요. OH-의 요거를 깜빡하면 뭐죠? FH와 같은 구조지. 근데 여기 O- 전자이동의 책임은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중심 원자가 그 전자를 받거나 뺏겼다고 생각하고 구조 분석을 하는 건데 뭐 요즘은 잘 나오진 않아요. 심화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기본을 다 배웠으니까 통합적으로 해보자. 우리가 배울 게 분자의 모양과 극성이에요. 자, 1. 전기형 성도의 차이와 결합의 극성. 자, 극성 고유결합을 한 두 원자 사이에 전기형 성도 차이가 클수록 고유결합의 극성이 커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 이제 기본에서는 가르치는데 봐. A와 B가 공유했는데, 자, 보자. 거꾸로 해보자. A와 A가 이렇게 공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정말 무극성 고유결합이죠. 전자 치우침이 없어. 근데 A와 B가 공유하고 A와 C가 공유했는데, 둘의 전기형 차이가 작으면 전자는 뭡니까? 살짝 이쪽으로 쏠리겠죠. 근데 A와 C의 전기형 성도가 굉장히 크면 엄청 많이 이쪽으로 전자가 쏠리겠죠. 그리고 심하게 쏠리면 그거는 공유결합이라고 하지 않고 이온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이거죠. 쌍극자 모멘트. 자,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뭡니까? 극성의 표현이냐. 극성이 어느 정도 크냐를 표현하는 건데, 보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의 분자, 원래 분자는 중성이죠. 근데 중성인데 뭐야? 거기에 들어있는 원자들마다 전기음 성도가 다르다면 전하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고 서로 다른 부분 전하가 생겨요. 그죠? 전자를 뺏긴 쪽은 델타 플러스, 뺏은 쪽은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다 그랬지, 그지? 이걸 뭐라 한다?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데요. 쌍극자 모멘트는 이런 거예요. 우리말로 전자 치우침의 정도야.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하면, 자, 쌍극자 모멘트는 부분 전하의 크기인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 사이 거리를 곱한 거야.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에다가 거리를 곱한 거예요. 즉 부분 전하의 크기와 두 전하 사이 거리의 곱을 곱한 거예요. 자, 이걸 왜 그러냐? 보세요. 전자 치우침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세지겠죠. 근데 단순히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다고 해서 쌍극자 모멘트가 커지는 않는 게 원자가 작으면요. 전자가 치우치려고 그러면 좁은 공간에서 치우치기 힘들어요. 왜? 좁은 공간에서는 또 전자끼리의 반발이 작용하니까 한쪽으로 쏠리기가 힘들어. 왜냐면 이 좁은 공간에서 전자 이쪽으로 쏠리면 이 좁은 공간의 전자 간의 반발력을 거꾸로 이쪽으로 밀어내 버리거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딱 한 번 나왔는데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뭐다? QR 전기음수 차이가 커야 되지만 거리도 길어야지. 즉 이렇게 되면 뭡니까? 전자 치우칠 공간이 생긴다는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예외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자료 주고 딱 한 문제 나왔으니까 넘겨볼게요. 사실 보자. 쌍합점 모멘트는 뭐다? 결합에서의 극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고, 그지? 쌍합점 모멘트가 크면 극성이 커집니다. 자, 쌍합점 모멘트는 뭐였다? 분리된 전하 클수록, 즉 Q가 클수록, 그다음에 뭐다? 전하 사이 거리가 멀수록, 즉 공간이 넓을수록 커지는데 실제 시험에 나오기는 어렵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다? 2번. 무극성 분자인 쌍합점 모멘트 값의 합은 0이지만 극성 분자는 합이 0이 아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적어볼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극성 결합 한 개당 쌍극자 모멘트가 몇 개다? 한 개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 즉 A와 B의 극성 결합이 있으면 이 자체가 쌍극자 모멘트가 되는 거야. 여기 봅시다. CO2를 보면요. C와 O의 결합은 극성 결합이고 C와 O의 결합이 극성 결합이니까 CO2에는 쌍극자 모멘트가 두 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겠습니까?
자, 쌍쌍 모멘트가 두 개인데 문제는 뭐야? 극성 결합이 두 개나 있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는 CO2를 무극성 분자라고 해요. 얘를 무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왜 무극성 분자라고 하냐면요. 이 쌍쌍 모멘트와 이 쌍쌍 모멘트가 서로 상쇄돼서 한쪽으로의 치우침을 없애버려요. 즉 한쪽으로 확 치우치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동일하게 당겨지니까 뭐다? 얘가 구조적으로 서로 상쇄돼서 뭐가 된다? 무극성 분자가 돼요. 그래서 CO2를 이렇게 얘기해요. 극성 결합을 두 개 가진 무극성 분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H2는 똑같이 쌍쌍 모멘트가 두 개 있는데 얘는 극성 결합을 가진 극성 분자예요. 왜 극성 분자냐? 여기 비공전자쌍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얘가 구조가 이렇게 틀리잖아. 구분형으로 뒤틀리면 이 쌍쌍 모멘트와 이 쌍쌍 모멘트는 상쇄되질 않죠. 상쇄가 안 되니까 뭐야? 벡터 합이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벡터 합이 0보다 크니까 뭐다? 극성 결합을 가진 극성 분자가 돼요. 근데 얘는 뭐다? 극성 결합을 가진 무극성 분자가 된다 그랬지? 마찬가지로 암모니아도 여기 비공전자쌍이 있으니까 얘 때문에 구조가 뒤틀린다고 생각하면 자, 다시 지우개 해볼게.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 극상점부터 세 개가 합이 0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극성 결합을 가진 극성 분자라고 하고요. 딱 보니까 우리 뭐라 할 수 있어? 아, 중심 원자가 비공유전자쌍을 가지고 있으면 대칭 구조가 될 수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보자. 결합이 뭘 구분해야 돼? 결합의 극성과 뭘 구분할 거예요? 분자의 극성을 구분할 거야. 자, 결합의 극성은 정말 그 결합 하나하나를 따지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결합을 따지는 게 결합의 극성이면 이 분자의 극성은요. 그 결합의 극성을 다 서로 조화시켜서 뭐다? 이 분자 전체의 극성을 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합의 극성은 세분화된 그 결합 하나하나를 따진다면 분자의 극성은 그 분자 전체를 따지는 거겠지. 그래서 딱 보면 알겠지만 이원자 분자의 극성은요.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이 일치합니다. 즉 AA형처럼 같은 원자끼리 이렇게 결합해 있으면 결합도 무극성 결합이고 분자도 무극성 분자야. 그런데 AB형처럼 뭐죠? 서로 다른 원자로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는 이 자체도 극성 결합이지만 분자 전체도 뭡니까? 전자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한쪽은 델타 플러스 한쪽은 델타 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 전하를 한 분자가 동시에 갖고 있는 한 몸에 갖고 있는 극성 분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죠. 원자 분자의 극성이 나오죠. 즉 결합이 극성 고유결합이어도 분자 전체의 이중극자 모멘트, 아까 배웠던 쌍극자 모멘트를 이중극자 모멘트라고 하거든. 합이 0이면 그 분자는 무극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0이 아니면 극성 분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야? 극성 결합을 가지고 있어도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다? 대칭성이 있어요. 즉 대칭 구조는 뭐다? 극성을 어떻게 한다? 대칭성은 극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쇄시킨다. 그런데 보니까 뭐야? 비대칭성을 갖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걸 알았어. 하나는 뭐다? 이렇게 분자의 구조가 같으면 극성의 유무도 같냐 그랬는데 보세요. 얘와 얘를 비교해봐. 자, 얘를 보면 네 가지의 쌍점 모멘트가 똑같으니까 완전히 합이 0이 될 수 있죠. 벡터 합이 0이 될 수 있지. 근데 얘를처럼 하나라도 다른 게 결합해 있으면 완전 상쇄가 안 되죠. 그지?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 중심 원자의 결합되는 게 다 똑같으면 그러면서 뭐다? 비혼자성이 없으면 무극성 분자가 되는데 이렇게 하나라도 다르면 중심 원자가 비혼자성이 없어도 뭐다? 극성 분자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보자. 결합이 극성이어도 뭐다? 쌍합점 모멘트의 합이 0이 될 수 있다면 무극성 분자고요. 자, 0이 제일 작은 거고 0보다 큰 게 극성이에요. 0보다 작다는 없습니다. 쌍합점 모멘트의 합이 0이면 무극성 분자, 0보다 크면 극성 분자, 0보다 작다는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CO2를 보세요. 이 둘이
쌍전 모멘트 두 개가 이 두 개가 상쇄되니까 뭐야? 무극성 분자야. 뭐가 없어? 중심 원자의 비공전성이 없죠? 얘도 마찬가지야. 극성 결합을 세 개 가진 무극성 분자고, 자, 마찬가지로 CCl4 이런 것도 뭐지? 극성 결합을 네 개 가지고 있지만 이 네 개가 입체적으로 상수되는 무극성 분자야. 근데 극성 분자는 뭐야? 쌍점 모멘트에 상쇄가 일어나지 않아요. 비대칭 구조죠. 비대칭 구조 갖는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이원자 분자 아니면 이렇게 구분 구조 아니면 삼각뿔처럼 뭘 갖고 있는 경우야? 여기에 숨어 있는 비공전성을 두 개 갖거나 한 개 가지면 얘 때문에 뭐다? 얘가 벡터합이 0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정리할게. 자, 중심원 극성 문자와 무극성 문자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뭐다? 중심 원자가 비공전성이 있냐 없냐야. 보면 알겠지만 얘는 대칭, 얘도 대칭, 얘도 대칭인 이유가 뭐야? 요 A, B, C에는 중심 원자의 비공전성이 없어요. 근데 아까 내가 공평을 강조했잖아. 이 D를 보면 여기에 비공전성이 없는데 얘가 이렇게 한쪽으로 비공전성이 몰려 있을 이유가 없죠. 여기 비공전성이 두 개가 없는데 이쪽으로 몰려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조의 뒤틀림을 보면 중심 원자에 비공전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합은 4다. 왜? 옥대 규칙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공유전자쌍이 3개 있는데 극성이면 비공전자쌍이 하나 있다. 공유전자쌍이 2개인데 극성 분자면 비공전자쌍이 2개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알겠어요? 자, 이제 분자는 중성인데 같은 중성인데 뭐야? 전하의 분포가 균일한 무극성 분자와 한쪽은 플러스 한쪽을 마이너스를 다 갖고 있는 쌍극자가 있죠. 그지? 쌍극자가 다른 말로 이중극자야. 아까 했지만 자석의 NS처럼 뭐다? 한쪽은 델타 플러스를, 한쪽은 델타 마이너스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 자,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의 성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은 극성 분자는 그 이온은 아니지만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전하를 부분 전하의 양쪽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다? 극성 분자는 전기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즉 전기장이 없으면 불규칙하게 배열하던 게 전기장을 걸면 일정하게 배열합니다. 어떻게? 플러스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는 플러스 방향으로 배열합니다. 또 있잖아. 극성은 극성끼리 서로 잘 섞여요. 왜? 끼리끼리 친하니까 쉽게 말해서.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섞여요. 근데 이렇게 극성과 무극성이 섞여 있으면 안 섞여요. 층이집니다. 왜? 극성은 극성끼리만 용해되려고 하고요. 섞이는 걸로. 무극성은 누구랑만 무극성끼리만 섞이려고 하고요. 이 둘 사이는 섞이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층이지면, 즉 안 섞이면 극성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지? 대표적으로 물이 대표적인 극성용이죠. 왜? H2에는 비온전성이 두 개나 있잖아. 물에 잘 용해되면 그놈도 극성이구나. 물이 대표적인 극성 용매이므로 물에 잘 용해되지 않으면 그놈은 무극성이구나. 우리말로 끼리끼리잖아. 유유상종. 자, 벤젠이나 에테르 같은 게 대표적인 무극성이니까 무극성에 잘 용해되면 걔네도 무극성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해봐. 우리가 소금이 이온 결합이잖아. 자, 이온 결합은 뭘 띠고 있죠? 이온 결정은 플러스만 전화 띄고 있으니까 어디에 잘 녹을까요? 극성 용매에 잘 녹죠?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말로 속담에 물과 기름 사이라는 게 있어. 안 섞이죠? 물은 극성, 기름은 대표적인 무극성이잖아? 생각해봐. 우리 소고기 먹을 때 기름장이라고 해서 기름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넣죠. 잘 용해됩니까? 용해가 안 되죠. 왜? 소금은 이온결합이고 기름은 무극성이니까 잘 섞이지 않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에 잘 녹느냐, 기름에 잘 녹느냐고요. 마지막 극성 분자는 전기적 성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전체를 가까이 되면 플러스 가까이가 되면 마이너스 부분이 바라보면서 쫓아오고요. 마이너스 갖다 대면 플러스 부분이 쫓아오고요. 근데 무극성인 산화탄소는 뭡니까? 자, CCl4는 여기에 비공전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극성 분자였지? 그러면 전기자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요즘은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봐. 물을 흘렸을 때 플러스에 갖다 댈 때 끌려왔다고 해서 물을 흘렸을 때 마이너스 갖다 댄다고 밀려나진 않아요. 밀려나진 않고 반드시 반대쪽이 끌려옵니다. 이렇게 플러스 갖다 대면 마이너스 부분이 끌려오고 마이너스 대전차에 갖다 대면 플러스 부분이 끌려옵니다. 이해됐어요? 다 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 배운 게 분자의 모양 배웠고 뭘 배웠어요? 극성을 배웠어. 그지? 실제 여러분이 시험에 볼 때는 지금 뒷면에 있는 각 분자를 다 외워야 돼요. 자, 이거만 하고 끝냅시다. 자, 시험에 나올 때 이제 봅시다. BeH2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이런 구조고, 얘는 비공전자쌍이 없고 공유전자쌍만 두 개니까 공유분의 비공유가 0이고 전자쌍 반마원리 두 개니까 뭐야 직선형이고 대칭이니까 무극선이구나 이렇게 외울 거야. 뭐 BF2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BF2에는 F가 17쪽이니까 중심원자인 베릴륨에는 없지만 17쪽인 F에는 비공유자쌍이 6개 있죠. 그래서 공유 2개, 비공유 3개 이렇게 여러분이 하면서 외워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런 거 외워야 되고요. CH4를 보면 뭐야? 비공유 하나, 공유 4개니까 자, 공유분의 비공유가 0이죠. 정사면체 무극성인데 CF4나 CCL4는 뭐야? 여기 17쪽에는 비공유자성이 각각 3개 있으니까 3, 4, 12. 공유 4개. 이런 식으로 비율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다 외워가야 되고요. OF2 보자. OF2 보면 뭐야? H2랑 유사 구조인데 산소에 자, 비공유자성이 하나, 두 개 있고 공유전자쌍이 두 개 있고 F와 F에는 비공유전자쌍이 3개씩이 17쪽이니까 산소에 두 개 있으니까 비공유 3개, 공유 3개니까 이런 비율 나오고 역시 똑같이 구분형이고 극성이다. 이렇게 자꾸 해줘야 돼요. CO2 같은 경우는 공유 4개, 비공유 4개, 비율이 1이다. 이렇게 자꾸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CH2O나 CF2O 이런 걸 보면서 얘 구조를 그려봐야 돼요. 공유가 몇 개, 비공유가 몇 개, 비율이 얼마, 구조는 평면삼각형이다. 여기 중심원 얘는 뭐야? 결합해 있는 세 개가 다 똑같은 게 아니면 극성이었죠. 완전 대칭이 안 되니까. 자, HCN과 FCN을 꼭 해보시고 공유와 비공유 직접 분석해 보시고 NOF 꼭 기억해 줘야 돼. 얘기했지만 이 둘이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온다. A, B, C라 그랬으면 여러분이 이게 FCN인지 NOF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공유와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씩 있느냐 분석해서 따져줘야 되고요. 뭐 나머지는 자 여기 있는 이런 것들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이중 중심 분자다. 중심 원자가 두 개인 분자인데 이게 2015년 교육과정에서 안 나오고 7차 교육과 6차 교육 기출문제만 있기 때문에 뭐다? 나중에 여러분이 수능을 위해서는 한 8개만 외우면 되고 내신을 위해서는 20개를 외워야 된다. 그렇지만 수능에서는 굉장히 쉬운 파트다. 왜? 8개만 외우면 되는데 통합과학 때 여러분이 외운 걸로 끝났고 그 외에는 딱 아까 뭐였죠? FCN과 NOF만 외우면 끝난다. 물론 이제 이렇게 4원자 중에서 이렇게 요걸 3개만 더 외우면 끝난다. 왜? 중심 원자가 하나인 것만 나오니까 이렇게. 자, 설명 잘 들었죠? 자, 분자가 처음에 배우는 사람에게는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얘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외워야 돼요. 즉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A, B, C 또는 A, B2 뭐 이런 식으로 준 다음에 뭐야? 그냥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의 비율 이렇게 아주 간접적인 힌트만 준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외우고 있지 않으면 간접적인 힌트에서 여러분이 얘가 진짜 뭔지를 찾기가 힘들어요. 거꾸로 말하면 한 20개 외우고 나서 문제 좀만 풀면 화학원에서 가장 쉬운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화학원에서 가장 쉬운 파트가 반응열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예요. 그 다음에 화학결합이 되니까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쉬운 파트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